크게 다르기보다는 큐피트란 노래로 히트를 쳤으면 보통은 가수들이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비슷한 결을 지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좀 레트로하면서도 좀 밴드 스타일의 신스팝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결을 유지했고, 다만 좀 다른 점은 첫 벌스의 음악이 나올 때 큐피트는 뭔가 되게 어쿠스틱하고 베이스 연주도 되게 예쁜 베이스가 나왔다면,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힙합에서 쓰는 808 베이스가 뻥 나오더라고요, 이번 곡은. 근데 그렇게 보통 사용을 하면 곡이 되게 힙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후렴이 죽을 수도 있는데, 좀 과감하게 그렇게 표현한 게 다른 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기존 큐피트랑 너무 비슷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후렴이 와, 멜로디를 처음 듣는 순간 너무 캐치하고 한 번에 각인되고 되게 트렌디하면서도 보컬이 음색도 너무 좋고, 제가 커버 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냥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신인 가수들이 거의 다 겪는 것 같거든요. 근데 쭉 후반부를 듣다가 문샤넬? 그 친구가 유독 딱 귀에 걸리는데, 약간 뉴진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님 그 목소리 나올 때 되게 약간 섬세하게 부르면서도 영어 발음 되게 좋고 이 뉘앙스가 되게 팝 가수가 부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섬세하게 부르는 보컬들이 작곡가들이 디렉할 때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샤넬이 되게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문샤넬 같은 보컬은 그냥 전체적으로 좀 느낌 있게 끝까지 잘 불러서 좀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예전에 키나 영상 보면 랩을 굉장히 잘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랩을 잘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수로 치면 뭐 GD, 지코, 여자는 전소연, 이런 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또 하는 게 작사 작곡을 직접 한다는 거거든요. 전체 곡을 프로듀싱을 할 줄 안다는 거고, 또 키나님이 그래도 큐피트에서 작사의 어떤 일정 부분을 참여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좀 키나님이 좀 작사 작곡을 직접 하고 거기에 맞는 좀 팀도 꾸려가지고 좀 그런 역할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 커버 영상을 보니까 그 기타 연주를 하는 멤버가 있더라고요. 혹시 또 이제 기타 잘 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작곡이거든요. 예, 뭐 볼빨간 사춘기도 기타 치고, 특히 이제 장범준 막 이런 분들이 기타를 잘 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작곡을 하고, 또 이제 기타 같은 어쿠스틱 기타 연주를 하시는데 그런 어쿠스틱 감성 자체가 50-50가 약간 좀 레트로한 그런 어쿠스틱한 음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이랑 맞을 것 같아서 키나랑 기타랑 같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작곡을 하면 되게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아이돌이라는 느낌보다 뮤지션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쭉쭉 나갔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홍준 대표님이 1993년 유열 매니저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뭐 샵, 윤미래 이런 가수분들의 앨범 제작을 좀 참여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진짜 완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잘하시는 게 그동안 실패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해보고 성공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과감할 때는 진짜 과감한데, 그 과감함이 결코 도박처럼 하진 않아요. 자기가 봤을 때 무조건 성공하고 싶겠다 하는 것에는 크게 나가지만 그게 아니면 되게 소극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연륜이 있으시고 연차가 있으신 제작자들이 보통 히트를 하는 가수를 연달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찌 보면 하이브도 지금 계속 히트하는 가수들만 만들잖아요. 그게 20-30년 이상 베테랑 분들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이번에 물론 이제 큰 투자도 오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돈을 결코 허투루 1원도 쓰지 않으실 것 같고, 계속 좀 뭔가 안전하면서도 좀 과감하게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 탄탄대로로 잘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원래 멤버였던 멤버가 빠지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는 것 자체가 팬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가수가 굉장한 성공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저희 회사 직원들도 플레이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안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버추얼이니까 사건 사고 칠 것도 없고 마음에 상처 입을 것도 없어서 마음 편히 좋아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또 NCT 테일이 사고 쳐가지고 빠지고 그러면 팬들 얼마나 상처받고 좀 그래요. 근데 완전 과거로 가면요, 옛날에 룰라라고 엄청 히트친 가수가 있잖아요. 원래 거기 멤버가 신정아 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군대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체리나를 뽑아가지고 5일 만에 연습시킨 다음에 무대에 나갔는데,
봤는데 노래 빵 뜨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가수가 잘 되고 히트를 치는 거는 그냥 좋은 노래 받아서 좋은 노래하고 무대 연출 잘 보여주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멤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뽑은 멤버들 이거 약간 좀 뭔가 어쨌든 새로 뽑았으니까 신인 가수잖아요. 근데 그 신인 가수 느낌이 안 들고 2, 3집 활동한 가수의 느낌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네, 잘 바뀐 것 같아요. 전 PPT 멤버가 IOK라는 좀 큰 회사에 갔고 그 회사의 말에 의하면 큐피트라는 성공의 주역들과 이제 또 새로운 역사를 써보겠다 하는데 저 이거 약간 개소리 같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PPT가 뜬 거는요 사실 그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는 멤버 이름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솔직히 4명인지도 몰랐고 저는 그냥 1명인 줄 알았어요. 1명이 부른 건 줄 알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이름이 안 거고 그 노래가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호윤 대표님이 이게 무조건 된다 싶어서 굉장히 좋은 마케팅을 해가지고 사실 그 두 개가 맞물려서 뜬 거고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바이럴 해가지고 뜬 노래들은 노래는 유명한데 가수는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과거 아이돌과 지금 현재 아이돌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 작사 작곡을 할 줄 안다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 같은 작곡가들한테 이제 곡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어찌 보면 나랑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직접 작곡을 하면 내가 직접 부르기 때문에 나한테 안 맞는 멜로디를 가수가 부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키나분이 좀 작곡팀을 좀 잘 만들어가지고 자신에게 좀 최적화되면서도 멤버들한테도 좀 최적화된 멜로디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좋은 노래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PPT 2기가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PPT가 아닌 분들은 진심으로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엔터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그분들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그 나간 멤버들이 잘 되면요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띄워놓으면 그렇게 나가가지고 해서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크기 때문에 2기가 정말 좀 압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외국 사람들은 얘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서 또 어떨 때는 노래가 둘이 비슷하게 좋아서 역전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이번 멤버들의 노래 가창이나 이런 전반적인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PPT 2기 성공을 되게 진심으로 바라는 작곡가인데 왜냐면 요즘에는 뭐 아시다시피 큰 엔터에서 나온 가수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좀 알만한 괜찮은 좀 중견? 이런 회사도 신인 가수 제작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PPT가 깨부신 것 같아요. 중소도 이런 퀄리티를 낼 수 있고 빌보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뮤직비디오 보니까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야 이거는 보통 대형 기획사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획해서 나온 퀄리티인데 그거를 어찌 보면 어트랙트라는 작은 회사에서 했다는 게 대단해서 앞으로 어트랙트를 좀 본받은 그런 좀 중소 회사가 좀 많이 살아나가지고 K-팝이 좀 더 올바르게 좀 커졌으면 합니다. SOS 같은 경우는 마이너 코드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곡들이 좀 밝은 멜로디, 그래서 약간 화사한 분위기를 주는 곡들이라면은 이 SOS 같은 경우는 마이너 코드로 분위기를 잡는 노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좀 더 댄스 비트가 강화돼 있고 약간 색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뭐 큐피드나 그리고 선공개곡이었던 뭐 스테리 나잇이나 이런 곡들하고 비교하면은 약간 이 팀하고 아주 붙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색다른 느낌은 있지만 더 잘하는 거는 좀 더 밝은 곡들이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곡 자체는 나쁘지 않은 곡이지만 팀과의 어떤 하모니 그리고 멜로디가 갖고 있는 어떤 흡인력이나 후렴의 파워 이런 것들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한테는 좀 아쉬운 게 많이 남는 곡이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멤버가 넷에서 5이 됐으니까 조금 더 하모니를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에 있었던 앨범이 약간은 레트로한 팝 곡들이 중심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트랙에서 약간 개성을 주는 그런 곡이었다면은 앨범이었다면은 이번엔 전반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세련미를 가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번 앨범이 더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멤버들이 뭐랄까 아테나라는 멤버의 중저음 이 매력적인 톤으로 곡을 열고 그리고 문 샤넬과 하나 이 두 사람의 어떤 안정적이고 너무 예쁜 고음 이런 걸로 곡의 후렴을 잘 만든
만들어주는,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 브릿지를 잘 맡아주고 다른 멤버들도 그런 구성적으로 볼 때 보컬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발전한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공개곡이었던 스테리 나잇을 참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큐피드도 그렇고 하이어도 그렇고 그런 피프티피프티의 어떤 밝고 약간 화사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저는 이전 곡들보다 스테리 나잇이 조금 더 세련된 느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멤버가 바뀌면서 어떤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멤버들과의 하모니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보컬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멤버가 새롭게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하모니를 들려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그 선공개 곡에서 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킨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풍성해졌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후렴을 맡고 있는 문샤넬, 하나, 이 두 사람 보컬 탁월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스테리 나잇이 참 매력적인 싱글이다, 컴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노래, 그런 감상을 했어요, 들으면서. 조금 자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려준 곡들을 볼 때 지금의 추세로는 어떻게 보면 일렉트로닉과 힙합이 계속해서 강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속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좀 날카롭고 강렬한 그런 보컬들이 아무래도 귀에 들어오고 특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이지 리스닝 팝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좀 부드럽고 그리고 포근한 목소리, 그리고 표현력도 좋고, 그런 점에서 이 팀이 개성이 발휘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근데 또 워낙 노래를 잘하는 멤버들이니까 강렬한 곡을 해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문샤넬과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노래를 참 잘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보면서도. 그래서 예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검증된 것들이 분명히 있고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으면서도 음색 측면에서 상당한 개성을 갖췄다. 사실 저는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파트가 이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는 프로듀싱이나 여러 가지 곡 제작의 측면에서 의도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다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좋은 하모니를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아테나 같은 경우도 중저음, 그 톤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이 사람은 연습생 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전 보컬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게 아주 많다는 게 분명한 강점이라고 봐요. 일단 미아오 같은 경우는 워낙 방향성이 다르고 좀 힙합 베이스가 되고 조금 더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것들을 보여주는 팀. 그리고 아일릿 같은 경우는 그 10대들의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좀 방향이 다른데, 지금 피프티피프티는 이전부터 보컬적으로 워낙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보컬적으로 강하다는 거는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기본적으로 좋은 음악, 좋은 하모니, 이걸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지금 뭐 나란히 데뷔했던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다른 걸그룹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꼭 K-팝 아이돌 그룹, 뭐 K-팝 걸그룹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컬 그룹으로서, 그냥 팝 그룹으로서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는 뭐 약간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큐피드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신인 그룹으로서 빌보드에 들어가고 외신에 조명도 받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리스너들도 확보했고, 그리고 사실 불운하게도 팀이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거를 어쨌든 성공적으로 재정비해서 다시 나왔고 또 좋은 작품을 들려주고 있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회사가 그래도 뮤지션을 제작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고평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고평가는 사실 뭐 과대평가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충분히 고평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 곡을 발견하는데, 그리고 좋은 보컬, 그러면 재능을 가진 멤버를 발굴하는데도 그 제작자로서 탁월한 감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수집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짧은 시간 안에 멤버를 재편했는데 그렇게까지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다는 걸 볼 때 저는 좋은 역량을 가진 회사라고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좋은 곡을 잘 내고 있고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있고 하는데, 이 멤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조금 더 각인되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어트랙트 회사를 얘기하면서
좋은 제작자 그리고 좋은 역량을 갖춘 그런 회사라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거와 별개로 아이돌 그룹으로서 이 팀이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은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이 팀은 꼭 K-팝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그냥 여성 팝 그룹, 보컬 그룹으로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K-팝 걸그룹으로서의 경쟁력이나 매력은 사실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 지향하는 바가 어떤 여성 그룹, 걸 그룹으로서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 아이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린 팬들에게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아이돌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행하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좋겠죠. 음악적인 것들은 저는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외에 아이돌이 아이돌로서 어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면은 회사에서 만드는 자체 컨텐츠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당연히 외모적인 부분도 경쟁력이 되니까 그 외모적인 것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어떤 화보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주얼 필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도 좀 다각도로 이 팀이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음악적인 건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됐고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